자, 14번째 강의 시간,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 있는 이 아이콘, 프로그램 아이콘 있죠. 클릭하셔서 급수 회계 1급 드라이브 C 회사 코드는 저희가 만들었던 회사 2019번이라는 회사로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화면 여기로 들어가셔서 여기를 많이 보십시오. 평소에 여기를 보라고 한 이유가 자, 저희 계정화면 저희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있다고 그랬죠. 요쪽에 있는 이름들 여기가 좀 칸이 벌어져 있다고 그랬죠. 여기 상단이 재무상태표, 하단은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들입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뒤에 자산으로 끝나는 말 6개가 자산, 2개는 부채, 나머지 5개 자본이었죠. 자, 자산은 크게 두 가지였죠. 유동과 비유동 자산. 유동 자산은 요 2개였죠. 당좌와 재고. 그 다음 비유동은 투자부터 기타 비유동까지 4가지. 그래서 자산은 세분화시키면 6가지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 저 메뉴에 있는 당좌 자산부터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당좌 자산은 지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당좌 자산이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현금이죠. 현금이 가장 대표적인 지급 수단이죠. 그래서 저 현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고 자, 처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해요? 통합계정이라고 하죠. 여러 개를 합쳐놨기 때문에 통합이란 표현을 쓰는 거죠. 통합계정 보시면 밋이란 말이 있으니까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을 합쳐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 재무상태표 할 때 이렇게 통합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고 그랬었죠. 자, 현금 먼저 현금은 가장 대표적인 게 오른쪽에 통화는 쉽게 말하면 돈이죠. 뭐 지폐라든가 동전.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은 통화처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화 대용증권이다. 통화 대용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건 수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표 거의 뭐 현금 취급하죠. 살면서.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왜 요구불이란 말이 붙어 있냐면 요구불이란 말이 붙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은행 가서 요구하면 돈 달라고 요구하면 바로 돈으로 주죠. 그래서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요구불 예금의 가장 대표적인 건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있을 테고 알죠. 당좌예금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개인들은 거의 당좌예금이 없지만 회사들은 당좌예금 통장이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 당좌예금 통장은 아래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이 요구불 예금으로서 현금에 속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현금성 자산이다. 즉 지금 당장은 현금이 아니지만 조만간 곧 현금화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성 자산에선 특히 4번째 있는 말 취득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인 거. 이 표현을 좀 유념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요. 그 밑에 박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2개를 구별하는 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먼저 뒤에 앞에는 물결이 했는데 앞에 말을 신경 쓰지 마시라는 소리고요. 뒤에 뭐로 끝나면 수표로 끝나는 말들은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딱 하나 예외. 오른쪽에 보시면 선일자 수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일자 수표만큼은 현금 및 현금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일자 수표가 뭐냐면 뭐 여러분도 수표는 다 보셨으니까 이렇게 수표가 있으면 수표에 이렇게 금액이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원래 이런 게 다 써 있습니다. 발행일이. 수표 밑에 발행일자가 써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오늘이 1월
10일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이 1월 10일이면 발행일 1월 10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바로 돈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돈으로 교환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발행일부터 본격적으로 돈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발행일이 의미가 있죠. 근데 선일자 수표는요, 오늘이 1월 10일인데 발행일은 예를 들어서 2월 20일 미래 날짜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가면 돈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예, 은행 직원이 아마 2월 10일 날 오세요 그럴 겁니다. 즉 2월 10일부터 이건 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이름만 수표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 성격은 얘랑 똑같다는 거죠. 어음이 이런 형태죠. 어음이 만기일이라고 해서 만기일이 미래 날짜잖아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어음하고 똑같이 취급됩니다. 그래서 수표는 현금 및 형성 자산으로 취급하지만 선일자 수표만큼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 우편화는 우체국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지만 잘 안 쓰죠. 불편해서. 우편화는 예전에 많이 쓰던 겁니다. 뭐 인터넷 뱅킹 그런 게 없던 시절에. 우편화는요, 우체국에 가면 우편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우체국에 10만 원을 주면 우체국에서 나한테 이렇게 10만 원이라고 써진 종이를 하나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종이를 뭐 여기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내가 돈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받으면, 요 우편안을 받으면 이거랑 신분증이랑 들고 우체국에 가면 돈으로 교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쟤는 돈하고 똑같은 거죠. 종이지만 들고 가면 돈으로 교환되니까 사실상 돈하고 똑같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금한 우편안하고 똑같습니다. 우편안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거고요. 송금안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겁니다. 성격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회사들에서 주주들한테 배당금이라는 걸 주죠. 그러면 저 배당금 지급 통지표를 보내줍니다. 당신한테 배당금, 주주 여러분 배당금 얼마 나왔습니다. 은행에 가서 찾아가세요. 그래서 저거 들고 은행 가면 돈으로 줍니다. 그래서 배당금 통지표도 돈입니다. 다음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은 요금을 예금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취급한다고 했죠. 그 다음 어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아까 선일자 수표가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실은 어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기가 된 어음은, 만기가 됐다는 건 오늘이 그날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행 들고 가면 돈으로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봅니다. 일람 출급 어음도 사실상 같은 거고, 그 다음 취득에서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라고 그랬죠. 얘랑 구별하실 건 결산일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인 건 현금 및 현금성이 아닙니다. 취득부터 만기까지지 결산일부터 만기까지가 아닙니다. 결산은 12월 30일이라는 거죠. 이날로부터가 아니라 내가 취득한 날로부터 따지시라는 거. 그 다음 그 밑에 상황에 보시면 그 밑에 박스 있죠? 자, 이것들은 뭘 보려고 한 거냐면 자기압 수표를 받으면, 여러분 내가 돈을 받으면 어느 쪽에 쓴다고요? 차변에. 그 다음 자기압 수표는 무슨 취급한다고요? 현금. 그래서 차변이 뭐다? 현금. 반대로 내가 자기압 수표를 줄 수도 있겠죠? 지급. 그땐 돈을 준 거니까 대변 쪽에 뭐라고요? 현금. 위에 거랑 상대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니까 쉽게 구별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당좌 수표를 받았을 때 받은 거니까 차변. 당좌 수표를 받았다. 당좌 수표 무슨 취급한다? 현금. 그래서 차변이 현금입니다. 그런데 시험엔 요 네 번째가 자주 출제됩니다. 당좌 수표를 내가 줬을 때 준 거니까 어느 쪽에 씁니까? 대변. 그런데 당좌 수표를 줬는데 현금이 아니죠? 당좌 예금이라고 합니다. 요 네 번째 거랑 그 위에 있는 것들이랑 오버래핑 돼서 헷갈리지 않도록 구별하십시오. 위에 것들은 다 현금이었는데 맨 마지막 건 당좌 예금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당좌 수표를 주려면요, 이렇게 은행 가서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통장이 위에서 말한 당좌
예금 통장입니다. 그 통장에 내가 이렇게 돈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집어넣고 내가 이 통장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수표를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10만 원짜리. 그럼 내가 이 수표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요. 그 다른 사람이 이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갑니다. 그럼 은행에서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서 이 사람한테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돈이 어디서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결국 이 통장,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당좌 수표를 줬을 땐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변이 현금이 아니라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예제들을 볼게요. 첫 번째, 이자를 자기압 수표로 받았다. 돈 받았죠? 받은 건 차변에. 그 다음에 자기압 수표 뭐라고 한다? 현금. 여러분,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발행하는 겁니다. 그죠? 당좌예금은 회사들이 발행하는, 당좌 수표는 회사들이 발행하지만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을 받습니다. 차변에 아까 자기압 수표는 현금 취급한다는 거. 그 다음 대변에 돈 받은 이유. 돈 왜 받았냐? 이자 받았다며요. 근데 이자 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많이 들어본 표현일 겁니다.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그 다음 우리 회계 처리할 때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여러분 차변에 뭘 적어요? 자산. 자산은 기본적으로 차변에 오죠. 대변에는요. 부채와 자본이.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요. 차변에 어떤 걸 쓰게 돼 있나요? 비용. 대변에는요. 수익. 그 다음 비용이 많아지면 뭐도 많아질까요, 여러분? 손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비용이나 손실은 차변 쪽에 오고요. 수익이 많아지면 이익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수익이나 이익은 대변에 옵니다. 지금 이자 수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자 수익 대변에 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외상매입금 20만 원을 자기압 수표로 줬다. 돈을 줄 땐 대변에 쓰죠. 근데 무슨 수표로 줬나요? 자기압 수표. 그럼 뭘 준 거예요? 현금을 준 거죠. 자기압 수표 현금 취급하니까. 반대편인 차변에 돈을 줬으면 이유가 있겠죠? 돈 왜 줬나요? 네, 빚을 갚은 거죠. 외상 때 외상 매입금. 이것 때문에 준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하면 차변이 외상 매입금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이제 무슨 수표래요? 당좌 수표로 수치. 수치란 말은 뭐 받았다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받은 거니까 차변. 당좌 수표 뭐라고 합니까? 현금 10만 원. 당좌 수표 받으면 현금이죠. 대변에는요. 왜 받았습니까? 외상 때를 받았죠.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걸 받은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단기 차입금. 차입금은 빌린 돈이죠. 근데 앞에 단기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뭐 짧다라는 어감은 느껴지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렸는데 짧게 빌린 거죠. 곧 갚을게 하고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빌렸으니까 이제 갚아야겠죠? 갚았다는 소리죠. 근데 갚을 때 뭐로 갚았다? 당좌 수표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그랬죠. 그럼 대변이 뭐다? 현금이 아니라 당좌 예금. 30만 원. 차변은요. 왜 내가 당좌예금에서 돈을 줬나요? 빚을 갚으려고. 빌린 돈 단기 차입금 30만 원을 갚으려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요. 당좌예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자, 당좌예금은 통장인데 통장을 만든 겁니다. 당좌예금은 통장을. 근데 이 통장은 우리 보통예금 통장은 여러분도 다 있으시니까 보통예금 통장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지만 저 당좌예금 통장은 아무한테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좌예금 통장은 왜 만드냐면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 당좌예금 통장을 만들려고 하면 아무한테나 안 만들어준 이유가 여러분 뭐 들어보셨죠? 수표나 어음은 항상 위험 부담이 따르죠. 부도라고. 수표 부도 났다, 어음 부도 났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저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고요. 신용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좌예금 통장을 만들려면 은행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럼 은행이 나의 신용을 조사합니다.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신용 상태를 봐서 통과가 되면 당좌예금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때 먼저 뭘 하냐면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는 걸 달라고 합니다. 보통 뭐 150에서 200 정도인데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부도내지 말라고 보증금이란 걸 내가 은행에 돈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저 돈을 은행에 주면 이제 통장을 그리고 나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당좌 개설 보증금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진 않고요. 가끔 출제됩니다. 포인트는 당좌 개설 보증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왜 저 계정 과목을 사용하냐면요. 당좌 개설 보증금을 내가 은행에 주죠. 그러면 그 돈은 누구 겁니까? 내 거죠. 내 겁니다. 근데 그 돈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 돈인데 은행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 돈은 내 돈인데 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저 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돌려받을까요? 네, 저 당좌예금 통장을 해지하면 은행에서 이제 나한테 돌려줍니다. 시험에 가끔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당좌차월이라는 말이 있는데 당좌차월은 옆에 이게 결론입니다. 단기 차입금입니다. 그러니까 빌린 돈이라는 거죠. 당좌차월은 이거 생각해 보시면 혹시 이거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통장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 당좌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뭡니까? 은행에서 나한테 대출해 준 거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입니다.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당좌예금 통장 잠깐 언급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 100만 원짜리 100만 원을 이렇게 입금해 놨습니다. 통장에 당좌예금 통장에 100만 원을 집어넣고 내가 수표를 발행해 줍니다. 근데 얼마짜리 수표를 발행하냐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하면 내가 이걸 누구한테 주겠죠? 저 수표를. 그러면 그 수표 든 사람이 은행에 들고 가겠죠. 그러면 은행에서 저 사람한테 2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내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이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줄 수가 없죠. 저 사람은 200만 원 달라고 왔는데 제가 통장에 집어넣은 돈은 1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합니다. 돈 못 주겠다고. 통장에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면 이게 부도입니다. 그럼 일종의 사기가 되죠. 분명히 저는 통장에 100만 원밖에 안 집어넣고 나서 상대방한테 200만 원 찾아가고 그랬으니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야 됩니다. 이러면. 그래서 내가요 은행하고 사전에 약정을 맺어주는 겁니다. 그 약정을 뭐라고 하냐면 당좌 차월이라고 합니다. 한도를 어느 정도까지 정합니다. 은행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제 통장에 지금 100만 원밖에 없죠. 근데 제가 수표를 200만 원 발행해주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주냐면 제 통장에 있는 돈 일단 100만 원을 주고요. 은행이 자기 돈으로 100만 원 줍니다. 그래서 합의 200을 줍니다. 그러면 내 통장에 어떻게 찍히냐면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찍히는 겁니다. 100만 원은 은행에서 빌려서 줬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돈을 빌렸으니까 나중에 뭐 줘야 될까요? 제가 이자를 갚는 겁니다. 그래서 당좌 차월은 쉽게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계정 과목으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예제 문제가 있죠. 뭐 시험에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건 아닌데요. 당좌예금 통장이 처음에 낯설 것 같아서 좀 연습 삼으려고 이렇게 당좌예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5월 1일 날 당좌 거래 개설을 요청하였다. 그럼 회계 처리 안 합니다. 회계 처리 안 합니다. 왜? 당좌 개설 거래 요청은 저 당좌예금 통장 만들어 주세요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5월 1일은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5월 7일 날 이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해줄게.
당좌예금 통장 만들어 줄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당좌예금 통장 만들 때는 저 보증금을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좌 개설 보증금 200만 원을 내놓으래요. 은행에서 달래요. 그래서 주고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회계 처리해야겠죠. 이제는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 차변 대변을 나눠서 저희가 돈을 줬죠. 그러니까 대변이 뭘까요? 현금 얼마요? 200. 차변에 돈을 왜 줬습니까? 여러분은 요 말이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당좌 개설 보증금. 자, 당좌 개설 보증금이 나오면 뭐라고 한다고요? 특정 현금과 예금 200. 이 당좌 개설 보증금은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이 이름하고. 그 다음 5월 10일 날 당좌 예금 통장에다 1,000만 원을 이체 보통 예금 통장에서 빼서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을 집어 넣어놨다는 거죠. 왜? 그래야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을 집어넣고 이제 수표나 어음 같은 걸 발행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자, 회계 처리. 자, 돈이 들어왔나요? 나갔나요?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죠. 자, 어디서는 돈이 사라져야 되나요? 보통 예금 통장에선 돈이 사라져야겠죠. 어느 통장엔 돈이 쌓일까요? 당좌 예금 통장엔 돈이 쌓이겠죠. 여러분 돈이 쌓이는 들어오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차변. 그래서 차변을 뭐라고 합니까? 당좌 예금.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얼마가요? 1,000만 원이. 그리고 대변에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어느 통장에선 돈이 없어졌어요? 보통 예금 통장에선 돈이 사라졌죠. 그래서 대변은 보통 예금 1,000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5월 13일 날 5월 13일은 인천에서 원재료 500만 원 사면서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자, 회계 처리. 자, 내가 돈을 줬죠? 그럼 대변에 돈 얘기. 근데 뭐로 줬어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당좌 수표를 주면 대변이 뭐다? 현금이 아니라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변의 당좌 예금 500. 차변은요. 이유가 뭐예요? 뭘 샀죠? 뭐예요? 원재료 500. 원재료 500이 되겠죠. 이유. 그 다음 5월 15일 날 불안해요. 내가 아마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당좌차월 약정. 얼마를요? 5천만 원을 빌리겠다는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래서 5월 15일은 당좌차월 약정만 맺었죠. 약속만 했어요.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5월 1일처럼. 그 다음 5월 20일 날 기계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줬다. 그럼 회계 처리해야겠죠? 5월 20일. 자, 5월 20일은 옆쪽에다 해볼게요. 대차. 자, 내가 돈을 줬죠? 그럼 대변에 뭐로 줬어요? 당좌 수표로. 그럼 뭐라고 쓰면 됩니까? 당좌 예금. 근데 조심할 건 당좌 예금 1,000만 원이 아니죠. 왜 아니냐면 내가 처음에 통장에 얼마밖에 돈 안 집어넣나요? 1,000만 원밖에 없죠. 그 중에서 얼마를 줬나요? 위에서 500은 한번 줬죠. 그럼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500이죠. 내 통장엔 500밖에 없으니까. 근데 얼마를 줘야 돼요? 1,000. 그럼 나머지 500은 뭐로 줬다고요? 그래서 은행하고 약정을 맺었죠. 은행에서 돈 빌려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당사설명서 쓴 거? 단기 차입금. 돈 빌려서 준 겁니다. 500. 그 다음 차변은 이유. 돈 왜 줬나요? 계약금을 줬죠. 계약금 시험 볼 때 잘 나올 겁니다. 계약금은 본 거래에 앞서서 주는 돈이죠. 그래서 계약금을 뭐라고 하냐면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선 먼저 급 지급 미리 주는 돈 그걸 선급금 계약금 1,000만 원 회계 처리하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요. 5월 20일자 저 분계가 시험에 나오면 요 자리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쓰지 않고요. 당좌 차월이라고 써도 됩니다. 당좌 차월로 썼다가 나중에 가서 단기 차입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당좌 차월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 20일 날 저걸 시험 문제로 낸다면 아마 알려줄 겁니다. 문제지에 써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차입금으로 하라 아니면 뭐 당좌 차월 계정을 사용하시오. 예, 둘 다 가능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뭘 사용할지 알려줄 겁니다. 아마. 그 다음 5월 25일 날 통장에서 뭐가요? 이자 10만 원이 인출되었다. 왜냐면 내가 지금 돈 빌렸죠? 500만 원은 빌렸잖아요. 예, 그래서 빌렸으니까 이자를 줘야겠죠. 그러면 5월 25일 날 자, 돈이 사라졌죠? 여기다 뭐라고 씁니까?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으니까 얼마요? 10만 원. 근데 이럴 수 없죠. 위에서 봤지만 왜? 내 통장엔 돈이 없다고요. 다 써버려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뭘까요, 여러분? 예, 단기 차입금이 될 겁니다. 예, 또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 통장에서 계속 돈이 사라질 겁니다. 빚이 계속 쌓일 겁니다. 그 다음 차변에는요. 내가 왜 이런 돈을 줘야 되나요? 예, 이자 준다며요. 그래서 이자 비용 10만 원. 아까 이자를 받을 땐 이자 수익이라고 했었죠. 이자를 줄 때는 이자 비용. 아마 이 표현도 많이 들어본 표현이라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소하진. 그 다음에 5월 30일 날 이제 내가 당좌예금 통장에 돈을 집어 넣었대요. 현금을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계 처리. 대변이 뭐예요? 현금 2천. 돈을 줬으니까 대변에. 근데 무슨 돈을 줬어요? 은행에 현금을 갖다 줬죠. 그다음 차변엔 뭐라고 해요? 통장에다 돈을 집어넣었죠. 그러면 통장에요. 내가 빌린 돈부터 먼저 갚아야죠. 마이너스 통장이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 내가 빌린 돈을 먼저 갚아나가야죠. 빌린 돈이 얼마일까요? 내가 빌린 돈 총 500만 원 아까 빌렸었고 10만 원. 그래서 510만 원부터 갚고요. 빚 다 갚으면 나머지 돈은요. 내 통장에 그대로 쌓이겠죠. 차변의 당좌 예금 얼마요? 1,490만 원은 통장 잔액에 찍힐 겁니다. 그래서 1,490만 원이 찍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가 되겠죠. 자, 요걸 조금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밑에 뭘 만들었냐면 통장을 만들어 뒀습니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통장이면 이렇게 찍히겠죠, 여러분. 자, 그럼 통장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내가 처음에 통장에 언제 돈을 처음 집어넣나요? 5월 10일이죠. 5월 10일 날 돈을 집어넣겠죠. 입금 얼마 집어넣나요? 처음에 1,000만 원 집어넣었었죠. 그 위에 보시고 그럼 잔액도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이렇게 통장이 이렇게 찍히게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며칠이요? 13일 날 내가 수표를 발행했죠? 그럼 5월 13일 날 돈이 사라지겠죠. 이제 통장에서 출금될 겁니다. 얼마가 출금 처리돼요? 500을 발행했죠? 500이 출금 처리됩니다. 그럼 잔액이 얼마요? 500 이렇게 찍힙니다. 통장에. 그 다음 또 언제 수표 발행했어요? 5월 20일 날. 5월 20일 날 통장에서 돈이 나갑니다. 근데 돈이 얼마 나갈까요, 여러분? 1,000만 원 발행했죠? 그럼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위에서 잔액이 얼마밖에 없었나요? 500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로 찍힐까요? 마이너스 500 찍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그 당좌 차월이 마이너스 통장 형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언제요? 5월 25일 날 돈이 빠져나갔다며요. 얼마가요? 10만 원이. 그럼 잔액이 얼마가 될까요? 위에서 잔액이 마이너스 500이었는데 10이 빠져나가니까 더 빠져나갔죠. 그래서 잔액은 마이너스 500, 10이 되겠죠. 그 다음 내가 5월 30일 날 통장에다 이제 돈을 집어넣었죠. 입금 2천만 원 집어넣었죠. 집어넣으면 잔액이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1400 요 빚 마이너스 510을 이제 다 까고 1490으로 이렇게 플러스 잔액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예, 이건 여러분 좀 흐름을 이해하시라고 이 위에 대해서 해보고, 결론은 당좌 개설 보증금은 뭐라고요? 특정 현금과 예금, 당좌 차월은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거, 그걸 보시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 장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편한 저거 들고 우체국 가면 돈 준다고 그랬죠? 배당금 지급 통지표 저거 들고 가도 돈 줍니다. 타인 발행 어음. 여러분, 어음은 현금 및 형성자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떤 어음만 현금은 형성자산이요? 만기가 된 어음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만기 도래한 국채이자표 만기가 도래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거 들고 가면 이자, 돈 줍니다. 이자라는 돈을. 2번에 동그라미 1번 지급 기일이 도래했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돈 받을 수 있죠. 그 다음 1번이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이나 4번은 왜 틀렸나요? 2번이나 4번은 저거 헷갈리라고 낸 것 같습니다. 뭐 취득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여야 되죠. 여러분 뒤에 말은 이거 양도성 예금증서 CD라는 건데 저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취득에서 만기까지가 3개월인 건데 결산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2번은 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는 현금 및 형성자산이지만 선일자 수표는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죠. 3번도 제끼시고. 3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계상되는 거 우표 수입인지 저거 현금 및 형성 자산으로 보지 않죠. 그럼 우표 우리 현금처럼 취급하진 않죠. 어음 아니라고 했고 3번 보통 예금은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 앞에 이런 말이 써있네요. 뭐요? 질권 설정. 여러분 질권이 뭐냐면 일종의 담보죠. 담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보통 예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으면 이게 보통 예금 통장이면 내 마음대로 언제 아무 때나도 저 돈을 찾을 수 있지만 질권을 설정했던 건 누가 이걸 담보로 잡아뒀던 거예요. 그러면 저 통장에 돈이 있지만 내가 꺼내 쓸 수가 없죠. 예.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흔히 집 살 때 아파트 보통 내가 담보하고 집을 사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데 그때 은행에서 나한테 대출을 해줄 때 우리 집 아파트에다 담보를 설정하죠. 그러면 그거 내 아파트지만 마음대로 팔 수 없죠. 담보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아파트를 살려고 안 합니다. 그냥 함부로. 그래서 보통 예금은 현금 및 형성 자산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돈을 꺼내 쓸 수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질권이 설정되면 저 돈을 꺼내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림의 떡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금 형성자산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취득에서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 얘네요. 그죠? 4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1번부터 5번까지는 실기 연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키시고 여기 프로그램에서 여기 상단에 어디요? 일반 전표 입력, 요 전표 입력을 해보라는 겁니다. 직접. 자, 클릭. 자, 날짜는 1월 5일. 자, 저번 시간에 전표 입력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죠? 월, 1월. 그 다음 엔터. 그 다음에 여기 날짜 자리인데 날짜 입력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세요. 불편하니까. 해도 되는데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엔터.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연습 삼아서 저번 시간 했던 건데 도로 다 지울게요. 지우려면 삭제하고 싶으면 자, 요거 눌렀더니 앞에 체크된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상단에 삭제 버튼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없어졌죠? 5일. 자, 그리고 저는 여기 하단에 출금, 입금 이런 거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항상 차변과 대변으로만 할 거다. 예, 두 개만 가지고 할 거라고 아마 지난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1번 당좌 개설 보증금 830만 원을 현금 입금해서 국민은행 당좌 거래를 개설하고 수표용자, 어음용지를 교부받았다. 자, 그럼 내가 돈이 들어오나요? 들어오나요? 나가야 되나요? 나가야죠. 왜? 은행에 저 돈을 갖다 줬다는 소리죠. 입금이지만 내가 은행에 갖다 줬다는 소리니까 돈을 준 거니까 대변. 어떤 돈을 줬나요? 현금. 그 다음에 이 돈을 누구한테 줬나요? 국민은행. 그래서 거래처. 여기 계정 과목이 현금. 채권 채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래처 자리를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지만 해도 됩니다. 자, 누구한테 돈을 줬나요? 국민은행. 그죠? 자, 거래처 입력. 그리고 거래처 입력 어떻게 하시라고 했나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요 자리에 있을 때 자판 맨 오른쪽 끝에 플러스 버튼, 플러스 키를 누르면 0이 메꿔지면서 역한으로 이동.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거래처를 써라. 국민. 글씨 다 쓸 필요 없고요. 한 두세 글자 정도만 치면 됩니다. 엔터. 국민은행 보이시죠? 선택 엔터. 적용은 메모사항이니까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시험 볼 땐 채점 안 하니까 뭐 입력하는 게 귀찮죠? 그러면 그냥 안 할게요. 해도 되는데. 다음 대변 금액 얼마 돈 줬어요? 830. 그다음 차변에 자 돈을 줬는데 왜 줬나요? 문제지에서 그 말이 눈에 보이셔야죠. 당좌 개설 보증금. 당좌 개설 보증금이란 말을 보시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특정 현금과 예금이 떠올라야 되죠. 이걸 국민은행한테 줬죠. 830.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리고 입력이 다 끝나시면 빨간색 안 보이죠? 대처 차액 항상 안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 1월 7일. 수표를 발행했다는 표현이 뒤에 있죠. 그러면 거의 여러분 반사적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수표를 발행했단 말이 나오면 무조건 대변의 당좌 예금.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1번하고 별개로 생각할게요. 당좌 예금은 통장이니까 반드시 은행만 돼야 됩니다. 거래처가. 근데 무슨 은행이란 표현이 2번 문제 없죠. 뭐 거래처 코드를 걸 수가 없습니다. 시험 볼 땐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그냥. 그래서 이 자리가 공란이 될 겁니다. 무슨 은행인지 모르니까 시험 문제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600. 그 다음에 이제 맞은편 차변을 써야겠죠. 빨간 글씨 뜨죠. 차액. 자, 내가 수표를 줬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줬나요? 빚을 갚으려고. 어떤 빚이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누구한테요? 외상 매입금은 반드시 요 자리 들어가야 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채무. 누구한테 빚을 갚은 건가요? 플러스 버튼 인천 엔터. 주식회사 인천한테. 그러면 분계 다 입력이 된 거고 빨간색 안 뜨죠? 세 번째 1월 10일. 자기압 수표를 지급 준 거죠? 대변. 자기압 수표를 주면 뭡니까? 현금.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줬다는 말이 안 나오죠. 그럼 거래처 걸 수가 없죠. 모르니까. 금액 얼마? 120. 그리고 차변 이유. 돈 줬으면 이유가 있죠. 돈 왜 줬나요? 뭘 샀네요. 뭘요? 원재료. 여러분 원재료가 여기 153번이 보이고 156번도 보이고 159번에 보이죠. 원재료가. 그런데 156번하고 159번 원재료는 가로 열고 뭐라는 표현이죠. 도급 분양. 우리가 쓰는 이름이 아닙니다. 건설업 하시는 회사들에서 쓰는 이름이고, 그래서 시험에 절대 156번, 159번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제조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53번 원재료로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도 됐고요. 네 번째 1월 12일. 정기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짜리 신한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송금 수수료
200원을 포함해서 이체하였다. 그러면 이게 이체인 거니까 어떤 통장에서 어떤 통장으로 돈을 보낸 거죠? 그러면 우리 돈이 어느 통장에 쌓입니까? 정기 적금 통장에는 돈을 집어넣었으니까 쌓일 거고,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선 돈이 보냈으니까 빠져나가야겠죠. 자, 차변엔 돈이 받을 때 차변 쓴다고 그랬죠. 자,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어디요? 정기 적금이라는 통장에 돈이 쌓일 겁니다. 무슨 은행 통장입니까? 우리은행. 우리은행 두 개가 있죠. 시험 볼 땐 하나만 보일 겁니다. 왜 우리은행이 두 개가 있냐면, 잠깐만요. 저희가 거래처 등록에서요, 여기 금융기관을 누르시면 우리은행을 두 개 만들었죠. 근데 요 위에 거는 정기적금 통장이고 밑에 건 기타. 그러니까 기타란 건 아마 이거 대출 통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98003. 그래서 참고인데요. 이건 그냥 시험 볼 땐 상관없고, 실무에서는 회사들에서 이렇게 거래처명 우리은행이라고만 쓰지 않고요. 옆에 뭐라고 다 써놓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가로 열고 적금 통장이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충 설명으로 써놓습니다. 그래야 구별이 쉬우니까.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는 뭐 단순해서 고민할 필요 없고요. 다시 그냥 돌아올게요. 시험 보실 땐 여기 거래처 우리은행 입력하시면 하나만 보일 거예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린 위에 거로 하겠습니다. 98003 얼마요? 100만 원이 쌓이겠죠. 그 다음 대변. 돈이 사라졌죠. 대변은 돈이 없어지면 대변이죠. 어떤 통장에선 돈이 사라져요? 보통 예금 통장에서. 자, 무슨 은행 통장입니까? 보통은행은 신한은행 통장이죠. 자, 이러면 맞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 통장에서 보통 예금 통장에서는 돈이 얼마 사라져요? 100만 1200원이 없어지겠죠. 수수료까지 1200원 포함해서 사라졌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대차가 지금 안 맞아서 빨간색이 뜨죠. 그러면 요 하단 쪽을 보시겠습니까? 하단 쪽을 보시면 이 밑에 보시면 좀 낫죠. 요 밑에 하단 쪽을 보시면 대차가 안 맞는 게 보일 거고, 숫자 어느 쪽에 숫자가 없나요? 차변 쪽에 숫자가 좀 모자르죠. 그러니까 아랫줄에 가서 차변을 더 메꿔야 대차가 똑같아질 겁니다. 자, 뭐 때문에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1200원 때문에. 1200원이 뭐예요? 수수료. 저 수수료 다 알죠? 여러분 살면서 다 경험해 본 거니까. 말 그대로 저걸 뭐라고 부를까요? 수수료라고 부릅니다. 수수료. 그럼 수수료 비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수수료 비용 이름이 여러 개 있네요. 자, 전에 코드 번호 얘기할 때 절대로 저희 6이나 7로 시작하는 애는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6, 7은 절대 사용 안 합니다. 그러면 531번이 있죠. 저 531번은 옆에 뭐라고요? 500번 때는 제조. 제조란 건 물건 만드는 거랑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물건 만드는 거랑 관련이 없죠. 그래서 몇 번을 사용해요? 831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이 이 984번에 또 하나 있죠. 이건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써야 될 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조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기본적으로 800번대 판관비 수수료 비용을 씁니다. 그래서 831번 수수료 비용. 이 수수료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신한은행한테 주면 되겠죠? 우리은행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신한은행에서 빼가겠죠. 저 수수료. 그래서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수수료 1200원 또 빠져나갈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주식회사 대구에서 외상대 500을 자기합수표로 받아서 통장에 입금했다. 자, 그럼 회계 처리요. 자, 근데 잠깐 이건 하시기 전에 먼저 손으로 잠깐 설명을 보겠습니다.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대차 분기하면 뭘 받아요? 자기합수표를 받아요. 그럼 차변이 뭡니까? 현금이죠. 얼마요? 500. 그 다음 대변은 뭐가 됩니까? 왜 돈을 받아내요?
외상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내가 외상 매출금을 받았다는 소리죠. 외상대가 외상 매출금이겠죠. 500. 그럼 외상대는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 다 외상대입니다. 그런데 받았다는 건 외상 매출금이어야겠죠. 그럼 외상 매입금은 내가 갚을 돈이니까 받을 때는 외상대가 외상 매출금을 의미하겠죠. 만약에 외상대를 줬다고 하면 그 외상대는 외상 매입금이겠지만 그 다음에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했대요? 통장에 집어 넣었죠. 그럼 이 돈을 들고 내가 은행 가서 줘야겠죠. 그러면 대변에 또 현금 은행에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느 통장에 돈이 쌓여요? 보통 예금 통장에 이렇게 돈이 쌓일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몇 개가 되나요? 2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굳이 이렇게 2개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차변의 이름이 뭡니까? 현금. 대변에도 똑같죠? 금액도 똑같고. 그럼 이건 쓸 필요가 굳이 없죠. 즉 돈을 받자마자 통장에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면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굳이 현금이라는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현금을 받았지만 자기합수표가 현금이니까 현금을 받았지만 곧바로 통장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붕괴가 되니까 똑같은 건 반대쪽에 있으면 결국 쌤 없어지거든요. 굳이 쓸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셔서 그래서 차변이 뭐라고요? 보통 예금. 자, 그런데 무슨 은행 통장인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건너뛰어야 돼요. 얼마요? 500. 대변은 뭐예요? 외상대를 받은 거죠. 외상 매출금. 거래처 집어 넣어야 됩니다. 얘는 반드시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끝난 건데 가끔 여기다가요. 여기는 거래처 코드가 들어갔고 여기는 거래처 코드가 안 들어갔죠. 그래서 가끔 좀 약간 불안하셔갖고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대구 이렇게 집어넣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 양쪽에 다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더 이렇게 꼭 꽉꽉 메꿔지니까 아마 그런 만족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러면 절대로 안 되신다는 거. 왜 안 된다고요? 얘 계정 과목은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은 통장이라고 했죠. 통장은 누구랑만 거래해야 돼요? 은행만. 그래서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은요. 여기 거래처가 은행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 이름이 이렇게 거래처 코드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 보실 때 이렇게 하면 이거 오답 처리됩니다. 왜? 보통 예금에 거래처가 대구라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오답 처리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처 코드 때문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은 절대로 회사 같은 건 거래처로 올 수 없다. 오려면 은행만. 근데 문제지에 지금 이 통장이 어느 은행 통장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그냥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5번까지 다 끝났네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